한국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임종두 작가의 작업실을 맞습니다. 임종두 작가는 드물게 우리식의 고유한 원색을 가지고 자기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그럼 임종두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들어오니까 우선 열심히 하는 작가의 작업실이라는 분위기가 확 듭니다. 그림도 많고 딱 여기 들어오면은 작품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보면 임종두 선생은 여자를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 또 이제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뭔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인물이? 초창기에는 네. 어떤 모델이 실제 인물을 보고 그렸는데, 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 네. 뭐 형, 동생, 누나 할 것 없이 친구까지 다 그리면서 이제는 이 내면적인 어떤 모델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어떤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인상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코나 시킨 형태잖아요. 상징화되고 이렇게 전형화된 그런 형태들인데 그런 모델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도 네. 어떤 있습니다만은 그 감정을 전부 섞으면은 그 뭐랄까요? 뭐 무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무표정? 네. 그 표정을 만들고 싶었고, 또는 뭐 색깔을 쓰더라도 모든 색을 쓰면은 무색, 뭐 회색, 네, 네. 회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채색이 나오는데 어떤 모든 그 감정이나 색감을 섞은 그런 어떤 표정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측면에 실루엣으로서 얼굴이 등장하고 어깨는 이제 정면. 그러니까 이게 그 흔히 그 이집트 벽화 같은 데서 네. 보면은 정면 수행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가장 파악하기 쉽게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측면인 경우가 가장 그 인물의 표정을 잘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제 임 선생이 그리는 여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여인이면서 여성의 모체가 된 어머니의 모습과 또 순수함을 갖고 있는 소녀의 모습과 또 갓 태어난 어린애의 그 순진무구한 물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합성해서 만든 임종두 표의 인물이 된 것이네요. 이 인물의 머리 부분을 보면은 여기 꽃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구성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의미를 갖고서 이런 형상들을 집어넣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게 좀 의미를 그리는 것인데요. 네. 이 머리의 의미는 내가 본 어떤 사물이랄지 생각이랄지 경험들을 집어넣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연의 어떤 자연물이거든요. 그 자연물과 인간이 어떤 일단은 만나서 경계를 짓는데, 네. 어떤 경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경계를 일단 다시 허물은 느슨하게 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무라일체가 뭔가 네. 구분 없는, 분별이 없는, 결국은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일반인들이 그 임 선생 작품을 그 머릿속에 각인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건 색채인데요, 역시. 이 색채가 상당히 강렬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동양화, 우리 흔히 말하는 동양화를 나오시고 동양화, 물감을 재료, 기법 이런 걸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작가인데 서양화의 유화에서 오는 그 강렬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색채를 쓰시는데 그게 이제 특징이란 말입니다. 임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색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적인 미감이 그게 원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색채를 쓰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 강렬한 색상 그러면서도 화려한 거, 이런 색상이 제가 추구하는 그 작가가 좀 광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열정적인 색을 찾다 보니까 가장 주된 부분에 네.
그러니까 얼굴 부분이겠죠. 신체 네. 그 부분을 가장 강렬한 붉은색으로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제 어떤 화풍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기 있는 빨간색보다는 좀 옅습니다. 이게 몇 번 올리신 거예요? 붉은색은 한 5번 정도 올린 건데요. 네. 그 밑에 작업이 한 15번 정도의 어떤 네. 15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칠해가지고 말린 그 상태에서 붉은색이 올라오고.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석재 때문에 그런 거네요. 이제 주사 경명 주사는 사실 아주 밀가루처럼 네. 아주 세밀한 분말인데요. 여기 까칠한 기구는 이 석재, 석재. 네. 뭐지? 수정말, 아. 수정말 1번이죠. 네. 1번하고 15번을 섞어요. 네. 절반씩. 네. 절반씩 섞으면은 이게 15번은 그 바탕에서 네. 고르게 안착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네. 거칠거칠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거친 거고 그건 고운 거네. 아주 고운 거고 네. 극세 가깝고 이건 가장 그 모래알처럼 네. 입자가 하나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굵은 네. 석체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악교 같은데 이거는 색채를 붙일 때 녹여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특별하게 이 석재는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게 해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것도 나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스케치를 하나요? 밑작업이 됐으니까 스케치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처음에 네. 목탄을 약하게 써야 되겠죠. 지우지 않으려면. 이제 아까 꽃을 그린다고 했는데 네. 바다에 있는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 있는 꽃이요. 일단 그 여자의 얼굴을 직선으로 잡습니다. 측면이네요, 역시. 직면 얼굴을 잡고 중간 부분에 코를 집어넣죠. 네. 코가 또 자칫하면 짧아져요. 좀 짧아야지 또 네. 이런 소녀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입술이. 벌써 그렇게만 그려도 인물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눈이 들어가겠네. 눈이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눈을 요즘은 좀 크게 그려요. 눈을 크게 그리면은 그 어떤 평면적이지만 네. 이 여인의 내면을 볼 수도 있고 영혼을 빌다본달까요? 네. 하여간 그 원색적인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단순화 시켜가는 과정이 사실 어렵지 어렵죠. 않습니다. 네. 그 특징적인 부분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네. 올해 그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그려나가는 것 같지만은 다 이제 구성을 생각해서 이런 선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오랜 공력의 결과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쉽게 보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려와가지고 작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러니까 육화된 손에 다 익어버린 그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밑그림이 끝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먹으러 외곽선을 그립니다. 여기 이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 어떤 이게 물과 악교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의 성질을 습기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그 메마른 화면에다가 그 접착제 악교 접착을 했을 때는 확 빨아들여요. 한 뭐랄까 잘 안 붙는다고 해야죠. 거칠거칠하고 나중에 잘 떨어지고 박밀할지 크랙이 생기는데 습을 줬을 때 물을 먼저 칠하네요. 습을 줬을 때는 조그마한 악교 양 가지고도 너무 단단하게 붙어요. 좀 한쪽으로 숙여가지고 네. 이렇게 어떤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잡아요. 밀도라고 해야 될까? 밀도가 강하면은 이게 나중에
맨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나중에는 그 착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알갱이기 때문에 계속 악효가 그렇죠. 밑으로 가라앉겠네요. 그 계속 알갱이가. 그 사이로 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국 박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나중에 오래되면서 손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의 성질, 재료의 성질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한 두 번 정도 칠해 놓습니다, 하루에. 예.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을 칠하겠죠, 파란색을. 일단 두 번 칠하면은 이 정도의 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을 칠하고 하루 말리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원하는 빨간색으로. 일단 7회 정도 칠한 것 같아요. 7, 8회. 7, 8회. 그리고 더 많이 말릴 때도 있어요. 더 많이 말릴수록 어떤 내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구성하고 또 이 석체라는 게 붉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내광성이 좋잖아요. 그런 네. 것들에. 우리 문화는 발효, 수중의 문화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회화로 표현해온 작가가 임용도 작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버렸던 진짜 소중한 색채 문화유산 이런 것을 스스로의 그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어서 체득한 방식으로 만들어내서 독특한 색채 화가로서 자리를 붙인 임용도 작가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작품의 그 제작 과정도 시연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